안녕하세요. 노는 언니 종아리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콩두 죽 다 끓여와 가지고 콩두로 출근을 했어요. 이 콩차가 저희들이 아침 대용으로 드시라고 권장하는 콩차거든요. 여기 삼시세 때 콩두에 오시면 여기 3,500원이에요. 그러면 3,500원 이거 한 잔만 드시고 출근을 하시면 속도 든든하고, 이거는 포만감도 있고 식사도 되고, 식사 대용으로 제가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충분해요. 식사 대용. 요게 부족하다면 제가 그랬죠. 샐러드나 콩두에 샌드위치 그걸 약간씩 추가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 가게에 보면은 약간 모자라신 분은 토스트기 빵을 그냥 구워서 드실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잼만 따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1,500원 주시면 잼을 판매하고 있는데 그 잼 빵을 구워서 잼에 발라갖고 약간 부족하신 거 하나는 채워 가시면 되세요. 1,500원에 뭐 식빵에 잼 발라 먹고 콩차 한 잔 하면은 딱 5,000원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큰 부담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또 죽 같은 종류가 다 있어요. 전복죽은 제가 생전복을 사서 그걸 다시 이렇게 손질을 해서 소분해 놓고 이렇게 죽을 끓이고 있거든요. 그 내장은 갈고 고기 그거는 살짝 썰어요. 근데 고기 전복이 많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죽 4,000원, 5,000원 하는 그 죽 한 팩에 보면은 못 만날 때도 있지만 같이 갈아서 섞어서 하기 때문에 전복 썰린 게 한두 조각 정도 아마 섞여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전복을 해가지고 끓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 아무래도 이 냉동하고 뭐 요즘 이렇게 그런 전복죽하고는 약간 틀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침 요거의 전복죽도 이 양이거든요. 요 양에 한번 아침에 딱 드시면 딱 좋을 양이에요. 제가 여러 번 거듭해서 먹어보고 정한 양이거든요. 그래서 이 양에 요거는 지금 콩두인데 요 콩두도 요거 하나만 먹으면 아침이 돼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출근하실 때 드시고 나갈 시간이 없다면은 이걸 전자레인지에 돌리셔가지고, 물론 차게 그냥 드셔도 맛있어요. 근데 요즘은 겨울이니까 전자레인지에 돌리셔가지고 그냥 일회용 수저 하나만, 요거는 제가 콩두에서 사시면은 수저를 달라 하시면 일회용 수저를 넣어 드리거든요. 그러면 그 수저 하나랑 팩 같은데 묶어가지고 차에서 놓고 중간에 한 술씩 드셔도 되고, 또 이게 드시기가 불편한 분들도 그랬죠. 콩차. 요 콩차를 요즘은 컵 같은 게 잘 많이 나오잖아요. 보온 다 되는 것들. 그런데 담아 가셔가지고 드시면 돼요. 그냥 운전하시면서 마시면 되고, 뭐 수저 같은 게 한 개 가져가 마지막에 이게 걸쭉해서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또 이렇게 떠 드셔도 되고, 숟가락을 한 개 들고 가시든지 그렇게 하시면은 아침을 공복으로 보내지 않고 알차게 드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콩두 음식이 아니고 제가 즐겨 먹는 꼬리곰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보양식 중에 가장 기본이 꼬리곰탕이 아닐까. 물론 삼계탕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꼬리곰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꼬리곰탕을 저는 계속 한 10년 정도를 1년에 한 6번 이상 끓인 것 같아요. 그래서 끓이고 뭐 그 끓인 날은 문어 전복을 넣고 찜을 해 먹기도 하고 전골을 해 먹기도 했는데, 그건 진짜 완전 보양식이죠. 문어도 좋고 전복도 좋고 거의 다 꼬리까지 못했으니, 꼬리는 많이 드셨죠. 꼬리 한 마리 드시면은 소 한 마리 드시는 만큼 영양분을 다 드신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꼬리곰탕을 하는 날 그 전골이나 뭐 이렇게 문어까지 올려갖고 드시면은 진짜 이거는 한 달 영양분은 아마 거기 다 저는 보충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주 먹거든요. 이제 꼬리곰탕을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물론 핏물은 빼야 되죠. 전날 여름에는 5, 6시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이른 겨울에는 그냥 밤새 저녁에 담가놓고 다음날 아침에 건지시면 충분히 핏물이 다 빠지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그걸 한번 끓이세요. 물을 그냥 고기가 잠길, 꼬리가 잠길 정도로 부으시고, 그냥 그렇게 핏물을 빼주시고 그걸 끓이시면 끓기 시작하고 2, 3분이면 불순물이 다 빠지거든요. 그러면 그걸 다시 물로 부어서 깨끗하게 헹궈요. 깨끗하게 헹궈서, 그러면 아마 찌꺼기나 뭐 많이 불순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헹궈서 그걸 다시 솥에 붓고 끓이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고기를 너무 많이 익히면은 고기가
맛이 없겠죠. 쫄깃한 맛도 없고 고기 식감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 끓기 시작하고 1시간 정도 경과되면 뼈에 붙은 고기는 다 익거든요. 뼈에 붙은 고기가 다 익는데 이제 사태고기를 좀 보태야 되죠. 사태나 뭐 이렇게 뭐 그런 고기를 좀 보태야 돼. 양지나 이런 것들을 보태야 되는데 그 고기를 덩어리 크기에 따라 고기 익는 시간이 달라요. 다른데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다 익더라고요. 그 시간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고기를 꺼내면 딱 이렇게 부드럽기도 하고 약간 다 막 푹 퍼진 고기가 아니라서 쫄깃한 맛도 있고. 그래서 그 시간에서 그 고기하고 뼈를 다 불을 일단 끄시고 건져내서 고기 살을 발려야 되겠죠. 제가 그 사진에 보면은 이렇게 담아난 세 군데로 나눠 담아난 게 뼈 분리하고 그다음 그 뼈에서 발린 고기하고 그다음 뼈 꼬리 이 부분 있잖아요. 꼬리 부분은 찜하고 전골을 만들어 먹으려고 따로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분리를 해서 다 발려가지고 고기는 일단 밖에 빼두시고 뼈는 다시 집어넣고 저는 월계수잎 한 몇 잎이랑 마늘하고 마늘 좀 많이 넣고 그다음 파를 넣어요. 팥뿌리랑 파, 이게 파 대에 있는 거 한 3-4뿌리 정도 하고 팥뿌리를 넣고 마늘하고 월계수하고 물론 감초가 있으면 감초 몇 개 넣으면 되는데 없으면 그냥 안 넣으셔도 돼요. 그렇게 해갖고 그것만 넣고 끓이셔도 충분히 국물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꼬리에는 이것저것 뭘 안 넣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삼계탕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막 이것저것 뭐 한약재도 넣고 막 이렇게 하는데 꼬리에는 그런 걸 안 넣는 게 깔끔하게 하는 방법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뭔가 수삼을 넣고 끓이려면 그 수삼만 넣고, 물론 월계수나 뭐 이런 거 몇 입 넣어야 돼. 마늘, 대파, 뭐 그거는 월계수는 기본인 거. 수삼만 넣고 끓이거나 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다른 뭔가를 넣고 끓이고 싶으시면 그것만 넣고 끓이지, 뭐 이것저것 막 섞는 거는 곰탕에는 저는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마늘하고 대파만 넣고 끓였거든요. 월계수 한 몇 팁하고. 그래 놓고 끓이고 고기를 발려서 사진으로 아마 아까 보셨을 거예요. 사진으로 나가가지고 그렇게 분리를 해서 다시 끓이는 시간은 4시간 정도가 저는 적당하다고 보는데, 1시간 반, 2시간 막 이렇게 끓이다 보면은 첫째는 국물이 그렇게 뽀얗게 우러나지가 않아요. 그냥 뽀얗게. 근데 이제 어느 시간이 정점이 지나가면 누렇게 되죠. 시간이 더 오래 이렇게 되면 좀 누런빛이 살짝 나요. 하얀 뽀얀 국물이 아니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그 첫째 끓인 물을 완전히 이렇게 다시 분리를 해서 담아 두시고, 그 다음 또 다시 물을 부어서 잠길 만큼 해서 그 배 정도를 부으면 되더라고요. 그 뼈가 잠기고 그만큼의 물을 더 그 2배를 붓는 거죠. 그렇게 붓고 다시 또 끓여요. 다시 또 한 2시간 이상 끓이다 보면은 또 뽀얀 국물이 나요. 그래서 또 그 국물은 빼놓고 또 다시 뼈를 넣고 이제 국물을 다시 넣고 국물을 또 마지막 끓이면 마지막 국물은 진짜 뽀얗게 나거든요. 그러면 그 국물 3번 고운 국물을 보태가지고 한 10분, 15분 정도 끓여줘요. 그 보탠 3가지 달을 보탠 국물을 끓여주면 완성이 되죠. 그래서 뭐 안에 불순물 다 이렇게 뭐 뼈나 이런 거 다 걸러내고 깔끔하게 만들어서 그거를 겨울에는 또 이번에도 밤을 새우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그 위에 기름이 한 이 정도로 떠요. 한 두께가 막 2-3cm로 이만큼 두껍게 기름이 뜨면 그거를 국자 받치는 그 얼근얼근한 그 걸리는 거 있죠. 그거 놓고 다 걸러내요. 그게 걸러내고 기름을 다 걷어내고 나면은 깔끔한 국물이 남거든요. 그 깔끔한 국물에 일회용 용기가 아니더라도, 이런 용기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집에 있는 통 같은 거 있죠. 그러면은 이게 꼬리 반고를 고았다면은 이런 게 15개 정도 나와요. 나오면은 15개 통을 쭉 깔고 뭐 14개 정도 해도 될 것 같네요. 쭉 깔고 나서 고기를 막 나눠 넣고 거기다 국물을 부어서 이렇게 해 놓은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그냥 반찬이 마땅치 않을 때라든가 입맛이 없을 때라든가 이럴 때는 아주 편하게 드실 수가 있고, 특히 이런 겨울에 요걸 또 다시 이렇게 하얀 곰탕만 먹기 힘들다면, 영상이 하다가 잘려가지고 다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공두의 새로운 소식이라든가 뭐 저는 아침 건강 지킴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콩콩 건강 지킴이, 뭐 아침 건강 지킴이 이러고 가게에 적어 놓고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침을 드시려면 공두에 오시면 그냥 몸만 오시면 되세요. 여기서 데워서 다 해갖고 드리니까
그냥 몸만 오셔가지고 시간만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오신다면 아마 전화를 주고 오시면 미리 준비를 해 놓죠. 미리 뭐 이렇게 포장을 해 가실 분들 미리 준비를 해 놓을 수가 있고, 또 드실 아침 시간은 출근 시간이 아니라 1분 1초가 아까우니까 전화 한 통만 주시면, 제가 요 자막으로 전화 띄워놨거든요. 일산 요 백석동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전화를 미리 해주시고 오시면 그 도착 시간에 맞춰서 딱 그냥 드시도록 대기를 해 놓을게요. 그렇게 편하게 아침을 굶지 마시고 드시고 가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많이 풀린 것 같아요. 근데 아침에 새벽에 길이 너무 미끄러워서 저는 대형 사고를 칠 뻔했어요. 길이 신발이 미끄러워서 그런지 살짝 디뎠는데 그냥 막 미끄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녹았을 것 같은데 길 조심해서 다니시고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 이번 주도 마무리 잘 하셔서 이제 연초 그리고 올해 그냥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 찬 나날이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